지금 옥순이 상대방을 할 말 없게 무안하게 만들며 약간 철벽을 치는 듯한 모습도 보이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접근해봤을 때 쉬워 보이기 싫은 심리를 저런 식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옥순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와 데이트 어플에 대해 그리고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대해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대해 왜 다루냐면 저번 투표 결과에서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절반이라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면서 옥순이 시청자들에게 욕을 꽤나 많이 먹겠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나요? 톡 쏘는 듯하고 상대가 할 말 없게 무안하게 만드는 대화 방식이죠. 일단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문제라고 보진 않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에 꼬리를 물고 꼬치꼬치 캐물어서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생겼습니다. 현재 옥순의 상태는 그 누구도 꼬시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같은 미국 출신인 영철이겠죠. 영철 또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게 옥순일 테고요. 외모적으로 말하기 미안하지만 옥순이 처음 등장했을 때 진짜 이 사람이 왜 옥순이라는 이름을 받은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옥순의 얼굴은 이번 남출들에게 절대로 끌림을 줄 수 없는 얼굴이며 그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옥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순은 현재 나는 솔로 무리해서 다른 여출들을 놔두고 굳이 본인을 선택할 남자가 없을 거란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순자, 영자, 현숙, 정숙을 두고 옥순을 고르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 다른 여성들에게 들이대서 성공할 확률이 낮아 차선책으로 옥순을 골랐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진실을 말하자면 사실 남자들은 여자 학력에 크게 관심 없습니다. 영수의 케이스가 조금 특별한 케이스였으며 일반적인 남자들은 여성의 외형적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굳이 비율로 따져보자면 외형적인 부분이 9.9를 차지하고 커리어와 학력 부분이 0.2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정말 불공평하게도 남성의 사회적인 성공과 연애를 위한 성전략의 방향은 정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성공과 연애의 성공이 역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은 나이가 있는 여성이 남성을 유혹할 수 있는 진짜 방법에 대한 영상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지금은 삭제된 상태지만요.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는 거지 할 수도 있는데 제 채널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옥순은 다른 남성들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영철은 본인에게 호감을 가질 듯 말 듯하는 모습을 보였죠. 영철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며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옥순은 영철이 본인과 영숙을 저울질하는 느낌을 받았으며 자신보다는 영숙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 않으려는 방어기제가 튀어나오는 거죠. 아무도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 것과 자신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 그리고 다른 여성에게 본인이 밀리는 것이 방송으로 나왔을 때 본인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며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남자들이 본인을 저울질하는 방향보다는 본인이 남자를 저울질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원합니다. 영호가 일부러 내 옆에 앉는다는 얘기까지 했었죠. 호감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었고요. 이때 영호가 나에게 호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계속 표출한 것입니다. 영호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지도 않았고 호감을 가지지 않는 것을 충분히 알 텐데 말이죠. 아무튼 옥순은 겉보기에 매우 상위권의 남성이지만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여성들에게 선택을 받기 어려워 선택지가 적은 영철에게 따지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방어기제는 18기의 영수와 영숙의 사례로 볼 수 있죠. 영숙이 영수에게 미친듯이 들이댔지만 확신을 주지 않았으며 그것이 방송으로 나왔을 때 본인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깨달은 영숙이 마지막에 영수를 일부러 선택하지 않았죠. 아무튼 옥순은 실제로도 저런 성격을 지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다시피 옥순의 행동이 엄청난 빌런으로 취급될 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며 나쁜 사람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20기에서 옥순이 지금 상황에 꼬실 수 있는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영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19기 정숙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싸가지 없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할 말 없고 무안하게 만들어도 남자들이 벌떼처럼 꼬이게 할 수 있지만 그보다 학벌과 커리어가 월등히 뛰어난 이번 기수 옥순은 불가능하죠. 또한 소개팅 어플, 데이팅 어플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소개팅 어플의 인식이 한국에서는 매우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는 것보다 소개팅 어플에서는 훨씬 안 좋은 남자, 안 좋은 여자가 나온다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사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는 것은 결국 아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인간관계를 박살내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면을 두껍게 써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행동했다간 소문나서 인간관계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개팅 어플은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인간관계에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남자, 안 좋은 여자가 더 많아 보일 뿐이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채널 커뮤니티에 결혼을 한 비율과 안 한 비율을 알기 위해 투표를 진행했었는데요. 결혼을 안 한 비율이 절반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대부분 30대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 절반을 위해 짧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대해 주절거려 보려 합니다. 이성을 만날 때 난이도를 낮추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이성이 돈 또는 물질적인 것을 지불하는 곳으로 가야 하며, 두 번째는 성비율이 한쪽으로 기울어 상대가 심리적 우위를 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항상 남자가 여자에게 들이대기 때문에 이미 심리적 우위가 여성에게 매우 기울어 있습니다. 거의 9대1로 봐도 무방하죠.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남자들이 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모임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모임의 남녀 비율은 7대3 또는 8대2 정도로 남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조금 높은 수준의 남성을 원한다면 자전거 동호회를 가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자전거 동호회에 남자가 가입하려면 진짜 좋은 자전거를 타야만 꿀리지 않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지만 여자는 2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가도 그냥 받아줍니다. 알다시피 카푸어는 있어도 자전거 푸어는 없죠.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웬만해서 그 남자는 경제적인 수준이 평균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격투기 체육관입니다. 주짓수, 복싱 같은 체육관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으며 자기관리를 잘하고 인내력과 끈기를 가진 남성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여성 본인도 자기관리를 할 수 있으니 매우 좋은 것이죠. 여기서 조건은 당연히 사람이 많은 체육관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뒤풀이나 회식 같은 모임도 자주 합니다. 만약 어디 동호회에 가입해서 소속되는 것이 싫다면 아까 언급했던 소개팅 어플을 돌리시면 됩니다. 소개팅 어플의 비율은 남자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여성들은 하루에 수십 통의 데이트 요청을 받게 됩니다. 상대의 직업이나 자기소개 같은 것들을 전부 볼 수 있으니 그 중에 몇 명을 골라서 동시에 만나보고 그들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로인 남자가 나오면 어쩌나 걱정을 하시는데 상대가 별로면 그냥 차단하고 버리시면 됩니다. 소개팅 어플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수단들이 추천하는 사람도 적을 테고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영상을 봐준 당신을 위해 가성비적인 부분과 효율을 생각해 최적인 곳을 고른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이상하게도 남자가 많은 곳에서 여성을 꼬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성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으며 빌빌거릴 수밖에 없는,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면접자가 될 수밖에 없는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자는 여성이 본인과 동일하게 돈을 지불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자연스럽게 만나기 좋은 곳 첫 번째는 대형 미술관이나 각종 전시회입니다. 성 비율도 반반이며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도 돈을 내고 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하위 포지션을 자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혼자 오는 여성들의 비율도 많고 자연스럽게 말을 붙이기 좋습니다. 원래는 대형 서점도 괜찮았는데 요즘 서점에 번호 따러 오는 남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미술관이나 전시회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요리학원 또는 영어회화 학원입니다. 둘 다 여성의 비율도 높으며 중요한 건 여성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또한 모임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스스로 하위 포지션을 자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모 상태가 좋거나 말주변이 좋다면 필라테스 학원 같은 것도 여성들이 많고 좋긴 하나 그게 아닌 경우는 집에 돌아와 눈물만 펑펑 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양양이나 부산, 제주도의 아주 유명한 게스트하우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보면 20명 정도의 소규모로 파티하는 계야들이 있으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들이 오는 계야가 꽤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본 결과 성비는 대체로 남녀 반반이거나 6사 정도이며 다음날 같이 여행하기도 합니다. 파티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파티 장소에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남녀 비율 맞춰 섞여 앉아 놀다가 2차 나갈 사람들끼리 따로 무리를 형성하여 나가서 놉니다. 그리고 다음날 같이 돌아다니기로 약속하고 번호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